맛있고 못 있는 우리 술을 찾아 떠나는 불금의 교양학 시간입니다. 주류문화 칼럼니스트인 숙명여대 미래교육원 명욱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명욱입니다. 네, 이 지난주에 예고하신 대로 네. 오늘이 100년 전쟁에 얽힌 술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두 번째 시간인데요. 네. 지난 시간을 간단히 좀 복습을 해볼까요? 네, 이 역사 얘기는 들어도 자꾸 까먹게 되니까요. 어렵죠, 또. 네. 네. 그 지난주에 이제 영국과 프랑스의 100년 전쟁 이야기를 하면서 그 100년 전쟁 전까지 영국의 왕실에서 주로 쓰였던 언어가 바로 프랑스어였다. 네. 그래서 그 흔적으로 남은 것이 뭐 영어는 돼지는 피그라고 하는데 돼지고기는 포크라고 하고 소는 카우라고 하면서 소고기를 비프라고 하는데 이것이 다 원래 프랑스에서 온 것이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 이 100년 전에 일어난 계기가 바로 보르도에 있는 와인 산지, 그곳에 그 경제권을 놓고 싸운 전투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00년 전쟁을 일으킨 것은 결국 술 때문이었다. 네. 이런 결론을 1차적으로 냈었죠. 그러면 이어가는 이야기요. 네. 오늘 어떤 얘기 해주실 건가요? 네, 100년 전쟁 제2부인데 프랑스에는 가장 대표적으로 와인 산지가 두 곳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영국 쪽에 가까운 보르도. 네. 그리고 내륙 쪽에 있는 부르고뉴라는 곳이 있어요. 많은 분들 아실 거예요. 네. 근데 이 부르고뉴가 뭘로 유명하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와인을 만드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병당 1,000만 원 이상 하죠. 예, 뭐 로만의 땡땡이라는 와인이고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역대 급으로 제일 비싼 와인이 12억 원 정도 현재 판매되는 걸로 하는데 그것도 이 부르고뉴산의 로만의 땡땡이라는 와인입니다. 예. 근데 여기에서 나는 와인이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일단은 그 이제 보르도 같은 경우에는 네. 주로 수출을 위주로 많이 했어요. 예. 거기 이제 바로 옆에 강이 있어가지고 지롱도 강이라서 그 강을 통해서 영국으로 수출을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규격화가 됐고요. 수량이 많다 보니 다들 대기업화가 된 거예요. 네. 거대한 성이 있고 기계화된 공장들이 있는데 이 부르고뉴 이 내륙 쪽은 포도밭들이 다 조그맣게 쪼개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밭을 운영 안 하다 보니까 수제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가요. 네. 여기서 최초로 또 뭐를 하냐면은 그 유기농 농법으로 다시 또 포도를 재배해서 또 와인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포도 품종을 제한합니다. 품종을 제한해요? 품종을 제한. 아무 포도는 못 재배를 해요. 와인으로 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자기들끼리 그렇게 하는 건가요? 네. 그래서 대표적인 품종이 고급 포도 품종의 대명사인 피노누아. 네. 근데 누아는 뭐냐면은 누아르의 누아라는 뜻이에요. 검다, 어둡다. 네. 피노는 송이라는 뜻이고요. 예. 검은색의 뭔가 포도 송이가 있는 그런 포도를 뜻하는 건데 근데 어쨌든 이건 품종이죠. 그냥. 품종입니다. 예. 예. 그리고 화이트 와인은 샤르도네만 제한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까다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까다롭다 보니까 이게 또 작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격도 높아지고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와인 이름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길고. 길죠. 왜 기냐면 저도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지역이 들어가고 회사 이름 들어가고 네. 지역 이름 들어가고 그 동네 이름 들어가고 그 밭 이름 들어가고 만든 사람 이름 들어가고 품종 들어가고 연도 들어가고 그게 다 그렇게 써 있어요. 다 들어가죠. 예. 라벨에? 그러니까 밭 이름까지 외워야 돼요. 이 동네 와인은. 그러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실은. 그거는 그만큼 자부심이 있다는 얘기기도 뭐 할수 그러기도 한 있잖아요. 거죠. 예, 네, 네. 사실 한 번도 못 마셔봤어요. 이런 거. 근데 근데 마트 가면은 네네. 비싼 와인을 이렇게 네네. 그것도 와인 냉장고에 넣어놓잖아요. 그쵸, 그쵸. 예, 아무리 예. 가격이 좀 비싸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데 갈 엄두를 못 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약간 좀 물론 이제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르고뉴 와인들이 많이 있긴 한데 네. 저렴한 것도 꽤 판매합니다. 저렴하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2만 원대, 3만 원대? 왜? 네, 꽤 있어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은 부르고뉴 산지를 넓게 잡은 것들은 좀 저렴하고 좁게 밭 이름까지 들어가면 좀 싸지. 지난번에 가격이 높아지는 알려주셨잖아요. 그렇죠. 아주 세부적으로 이렇게 지역을 쫙 좁혀서 들어가는 걸 네. 그렇게 표기할수록 가격이 비싸고 좋은 높아지고. 와인이다. 네네네. 근데 지금 부르고뉴 와인은 밭은 네. 왜 이렇게 잘게 쪼개져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인이 이제 가장 뭐 예를 들어서 뭐 0.5헥타를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1헥타를 가지고 있다든지 굉장히 좁게 돼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150년 전에 이 프랑스 전역의 포도밭을 휩쓸은 병충해가 있었습니다. 필록셀라라 그러는데 네.
그 진드기였거든요. 예. 이 진드기가 어디서 왔냐? 미국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신대륙을 발견하면서 네. 이 진드기가 들어왔는데 기술이 발달하면서 예전엔 범선으로 오다 보니까 대서양을 건너는데 2달이 걸렸는데 증기선의 발달로 이게 10일, 15일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아, 진드기가 그럼 살아있을 수 있는 네, 거예요? 진드기가 싱싱한 진드기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오. 그러면서 포도밭이 황폐해지고 다 나무들이 죽었는데 예. 당시에 이게 프랑스 대혁명으로 인해서 원래 수도원이 가지고 있던 포도밭을 일반인에게 나눠줍니다. 근데 돈 있는 부르주아들 계층한테 나눠줘요. 네. 근데 이 포도밭을 운영하다가 포도가 다 죽어버리니까 빚이 생기고 그래서 다 어떻게 했냐? 포도밭을 놔두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나라가 예. 그걸 걷어들였는데 예. 누가 남았느냐 보니까 와인을 만드는 사람만 남았던 겁니다. 아. 그래서 와인을 만들었던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이렇게. 그 술을 빚던 사람들한테 네. 그냥 조금씩 떼준 거예요. 맞습니다. 네네네네. 아, 그러니까 네. 그 일종의 이제 와인 장인들한테 맞습니다. 밭은 소유하지 않지만 네. 술을 만들어 왔던 와인 장인들한테 네. 자, 조금씩 가져 그렇죠. 나눠주고 그들이 포도를 재배하고 네. 그들이 와인을 만드니까 네. 와인이 퀄리티가 확 확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그런 와인이 포도 병충해로 해서 포도나무가 다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도망가지 않았던 사람들이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자부심 있는 와인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것. 그러면서 굉장히 작은 와이너들이 많이 생겨서 저는 여기를 부르고뉴를 한 3년 전에 다녀왔는데 아, 그래요. 정말로 너무너무 아름다운 시골이에요. 소박하고 네. 그 할아버지 그냥 트랙터 탈탈탈탈탈 타고 경운기 타고 가는 그런 모습이 되게 남아 근데 다 있어서 부자야. 엄청나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지난주에 네네네. 예고하실 때 네. 잔다르크하고 뭐 연결이 된다 네, 이런 얘기를 맞습니다. 살짝 해주셨어요. 네네네.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미지가 나빠질 수 있는데 지금까지 부르고뉴에 대한 좋은 얘기를 했다면 지금보다 안 좋은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부르고뉴 당시에 부르고뉴 공국이었어요. 여기가 네. 공국이었는데 이 부르고뉴 공국이 뭐랬냐면 잔다르크의 가족을 죽이고 잔다르크를 사로잡고 잔다르크를 화형시킨 장본인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우리 공국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는 제후국 아래에 있는 그렇죠. 걸 네, 제후국 공국이라고- 같은 개념이죠. 아, 그렇죠. 예. 왕국 아래에 있는 개념이죠. 근데 이 부르고뉴는 프랑스 땅인데 네, 땅인데 네, 네. 어떻게 네. 잔다르크를 처형해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당시에 중앙 집권 국가가 아니다 보니까 네. 물론 이제 그 제후국 위에 이 이제 프랑스 당시 왕이 있었지만 예. 이 계산을 해보니 영국 편에 쓰는 것이 더 유리했던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영국과 동맹을 맺고 굉장히 공격을 많이 하고 그 공격을 한 곳이 바로 잔다르크의 가족이 살았던 동레미란 예. 지역이었고 나중에 이제 그 전투를 통해서 잔다르크를 사로잡게 되고 사로잡은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영국한테 팔아넘겨요. 네. 영국한테 팔아넘기는데 영국에서 재판을 할 때 재판관을 영국 사람과 이 부르고뉴 사람을 불러서 진행하는데 그때에서도 또 결정이 또 화형으로 결정이 난 거죠. 예. 아, 참 잔인한데. 잔인하죠. 예. 네, 잔인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때 뭐냐면 저희가 보는 거는 뭐 부르고뉴인이 잔다르크가 좋다, 나쁘다 좋다 이게 아니고 당시 스스로 우리는 프랑스인이다. 이런 것이 없던 시절이었던 거예요. 네. 원래 이 부르고뉴 같은 경우도 시작을 들어가면은 게르만인이 세운 부르군투라는 나라에서 시작을 했던 것이에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때는 그냥 그 각각의 개념의 작은 그 귀족들의 싸움이었던 거지 우리 모두가 하나 민족이다 이런 개념이 전혀 없었던 시절이라는 걸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주 작은 땅덩이들을 다 나눠서 전부 뭐 봉건시대도 그렇지만 그렇죠. 지배했던 거잖아요. 다 내 땅 이렇게 했던 거니까. 그러다가 하나의 국가로 이렇게 통합해 가는 과정들이 맞습니다. 있었던 건데. 맞습니다. 네. 100년 전쟁도 어떻게 보면 그 시초에 해당하는 전쟁이었었다. 맞습니다. 볼 수 네. 있겠죠. 근데 이런 곳이 어떻게 와인으로 유명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중서 유럽은 수도원이 대부분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고 네. 각 엘리트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대학의 연구실 같은 그런 개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당시에 전쟁이나 이런 전투가 많다 보니까 영주나 왕들이 마음에 그 뭐라고 할까 양심의 찔림을 받고 이 수도원에 굉장히 많은 혜택을 많이 줬어요. 이것이 네. 자기 마치 천국 가는 길이라고 착각을 했던 것이죠. 네. 예, 그래서 상당히 수도원의 힘이 강해지는데 이 부르고뉴 같은 경우에는
이 수도사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굉장히 금욕주의적으로 생활을 진행합니다. 뭐냐? 일하면서 기도하라고.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이게 이제 그 베네딕토의 시토회를 대표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굉장히 와인 제조에 매진을 했고요. 네. 어떻게 와인 제조에 매진을 했냐라는 일화가 그 수도사들이 이 땅이 포도 재배가 잘 되냐 안 되냐를 체크할 때 어떻게 하냐면 땅을 한 줌 들어서 혀로 한번 맛을 보고 아 이러면 됐다. 그러니까 땅의 그 가치를 혀로 맛봐서 체크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아니 제가 원지서 봤더라. 네. 땅을 이렇게 조금 들어서 씹어서 뭐 맛을 보는 네네네. 아직도 그런 문화가 남아 있죠. 장면을 본 적이 있는데 네. 좋은 땅은 맛이 다른가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게 좋은 땅은 저도 안 먹어봐서 엄두가 안 나서 못하는데 예, 맛이 다를 수밖에 없고 이게 또 뭐냐면은 이 부르고뉴나 이 보르도 같은 지역은 1000년 동안 인간이 개간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르고뉴 같은 경우는 특히 좁다 보니까 사람에 따라서 개간하는 거의 스타일이 다 다른 거예요. 어떤 데는 자갈이 많고 어떤 데는 뭐 모래가 많고 네. 어떤 데는 점토질이 많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은 맛이나 촉감이나 모든 게 다를 수밖에 없죠. 네. 그 땅의 소유주에 따라서 네. 땅을 어떻게 관리했느냐에 맞습니다. 굉장히 큰 완전히 차이가 달라진 있었을 거죠. 거고. 맞습니다. 예, 예. 그 좋은 땅은 맛있을 것 같은데 흙은 맛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최근에 네네. 이 보졸레 누보가 여기서 뭐 나왔다고 하는데 네네네. 이 와인은 그러니까 보졸레 누보는 많은 분들이 아시잖아요. 네네, 그렇죠. 해포도로 만든 와인 보졸레 네, 누보라고 그쵸. 얘기하는데 네네. 이 와인 이 부르고뉴에서 나오는 건 뭔 좀 특별합니까? 아 이게 뭐냐면은 이 보졸레 누보란 것이 누보가 뉴고 보졸레가 지역 이름 아닙니까? 네. 그래서 보졸레 지역에서 나온 새로운 햇 와인 이런 뜻인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여기도 엄밀히 따지면 옛날에 부르고뉴였어요. 부르고뉴였는데 이 부르고뉴 지역에서 피노누아라는 특별한 포도 품종으로 재배하지 않으면 부르고뉴라고 부르지 못한다라고 하니까 예. 여기서는 아무리 그 열심히 재배를 해도 피노누아라는 그 부르고뉴 품종을 재배가 안 되는 거예요. 땅이 다르서. 네. 그러니까 너희는 부르고뉴에서 이름 빼라. 그 지역에 있는데. 네네네. 예.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가메라는 포도 품종으로 재배를 하면서 부르고뉴 이름이 빠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부르고뉴한테 약간 토사구팽을 당한 듯한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 이 보졸레라는 지역이고요. 철저하게 관리를 하네요. 철저하게 관리를 하죠. 예. 그러니까 너는 마음에 안 드니까 넌 저쪽 가 있어. 너 우리 팀 아니야. 이렇게 우리 돼버린 지역 이름 거예요. 쓸 수 없어. 예, 쓸 수 있어요. 그런 거죠. 오. 예. 그래도- 까탈스럽습니다. 예. 그러네요. 정말. 예. 좀 치사해요. 그래도 그렇게 관리하니까 이렇게 유명해졌겠죠. 네네네. 그러면 와인 얘기에서 다시 역사 얘기로 좀 돌아가면요. 네. 부르고뉴는 계속 영국 편을 드는 거예요, 그러면? 아닙니다. 나중에 다시 또 영국을 배신하고 프랑스 편을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프랑스 네, 다니도 그래서 있겠죠. 프랑스 다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번성을 하게 되는 거죠 와인으로. 네. 잔다르크를 생각하면 네네네. 우리 국민들도 뭐 잔다르크는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익숙하죠. 어렸을 때부터 잔다르크 얘기는 뭐 너무 많이 들어왔기 그렇죠, 때문에 맞습니다. 잔다르크 생각하면 또 마음 한편에 좀 짠하긴 해요. 그렇죠. 예. 이게 잔다르크가 좀 술하고도 또 연결되는 게 뭐냐면 네. 당시에 이제 영국군을 물리치면서 어디를 빼냐면 처음에 오를레앙 성이라는 곳을 빼앗고 두 번째 랭스라는 곳을 빼앗아요. 랭스. 예. 예. 랭스가 뭐냐면 랭스 대성당이 있는데 이 랭스 대성당에서 역대 프랑스 왕들이 계속 즉위식을 올렸던 곳이에요. 네. 예. 근데 이게 여기가 유명한 게 있죠. 여기 어느 지역이냐? 프랑스의 샹파뉴 지역. 들어봤어요. 예, 뭐를 만드냐? 샴페인을 만드는 예. 지역입니다. 예. 그래서 이 랭스 대성당에 있는 이 샹파뉴 지역에서는 축배의 잔을 들자 그래서 샴페인이 더욱더 더욱더 활성화되게 된 거죠. 즉 뭐냐면은 잔다르크가 수성을 한 곳은 탈환한 곳은 샴페인의 산지였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잔다르크 술을 좋아했나? 그거랑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 상관없고요.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잔다르크가 나중에 화형을 당하는데 이 화형 당할 때 되게 슬픈 스토리가 있는 게 네. 그 영국군이 그 프랑스 왕실한테 접촉을 해서 잔다르크 데려려면 돈 얼마 내나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근데 거의 그거를 프랑스 왕실 거절을 했어요. 어. 왜냐하면 인기가 너무 많으니까. 왜? 약간 우리는 임진왜란 시절에 이순신 장군이 좀 떠오릅니다. 예, 질투했잖아요. 이순신 장으로 선조가. 예.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잔다르크가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은 부르고뉴군의 영국군이 아니고 프랑스 자체일 수도 있어요. 아. 예.
좀 그 재밌는 부분이네요. 네. 8412님께서 네. 십자군 전쟁과 백년 전쟁이 프랑스 와인 산업 발전에 비약적인 뭐 발전을 가져왔다고 들었는데 오늘 얘기도 정말 재밌습니다. 명옥 교수님 나오는 금요일 이 시간 마치 친구와의 술 약속처럼 기다려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뭐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네. 이제 그 청취자분께서 의견 주셨지만 백년 전쟁은 술 산지를 둘러싼 전쟁이었네요. 맞습니다. 술 산지를 둘러싼 전이고 그걸로 인해서 프랑스 와인이라는 게 확립이 되고 그때부터 프랑스가 와인 산지로 뜨는 거예요. 네. 그전에는 뭐 보르도는 영국 땅이었으니까요. 또 부르고뉴는 아예 다른 나라였고 그다음에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고 흥미로운 것이 백년 전쟁이 맨 처음 시작이 된 게 노르망디 공국이 영국을 점령했었는데 노르망디도 술로 유명하죠. 네. 대표적으로 사과술인 시드르. 아 시드르. 시드르가 네. 영국에 가서 이름이 바뀌죠. 사이다. 사이다. 네. 우리나라 와서 사이다. 사이다. 맞습니다. 근데 왜 거기는 와인 안 만들고 사과술 사이다 만들었어요? 일단은 날씨가 따뜻해야 되는데 여기는 춥고 비가 적어도 비가 많습니다. 아 풍토 자체가 좀 풍토 자체가 안 다르군요.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럼 백년 전쟁 네. 결국 프랑스가 이기게 되는 거죠? 네, 프랑스가 이기는데 마지막 전투가 또 어디냐? 마지막 전투가 또 보르도입니다. 또 하필이면 또 보르도. 보르도에서 마지막이에요.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프랑스가 이기게 되는데 이때에 영국을 구하고자 달려온 되게 유명한 장군이 있어요. 텔버트 장군이라고. 이 백년 전쟁의 아킬레스라고 얘기할 정도로 명작이었는데 이분이 여기서 전사를 해요. 네. 그러면서 여기서 보르도 와인이 하나 생깁니다. 뭐요? 어떤 와인이냐면 땡땡 딸보 와인. 아, 네. 히딩크 와인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예. 그러니까 이 굉장히 땡땡 유명한. 유명한 와인이죠. 예. 땡땡 딸보 와인은 바로 영국의 장군을 프랑스가 붙인 와인의 이름인 거예요. 그만큼 보르도를 끝내주게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영국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또 사례이기도 하죠. 근데 이 백년 전쟁 이후에 네. 두 나라 운명은 어떻게 돼요? 뭐 기본적으로 둘 다 중앙 집권 체제로 가는데 영국이 그전에는 그 영국 왕실에서 프랑스어를 많이 사용했잖아요. 에이 치사하다 더럽다 그래서 이제 영어만 쓰죠. 네. 그래서 이제 영국인이다 이런 개념이 굉장히 강해지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기사나 영주들이 많이 세력이 약해져요. 죽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네. 중앙 집권 체제라서 루이 14세가 등장할 수 있었던 굉장히 기초를 마련했던 것이 백년 전쟁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백년 전쟁에 이렇게 네. 또 막 와인 산지를 둘러싼 전쟁이 벌어지고 결국은 두 나라 체제가 달라지네. 그렇죠. 네. 흥미롭습니다. 이게 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뭐 끝이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끝이 없습니다. 근데 마무리해야겠습니다. 네, 마무리하죠. 오늘 불금의 교양학 네. 지금까지 숙명여대 미래교육원 명욱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일 춥다고 하니까요.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월요일 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백은하의 영화관, 정여울의